네, 스튜디오에 법조팀 이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을 해왔죠.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.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.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.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. 주요 피의자들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선포, 국회 선관위 장악이나 의원 체포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윤 대통령이 진두 지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심지어 대통령이 총이나 도끼를 언급하면서 무력 사용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 혐의를 부인하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.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다.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일방적인 진술의 나열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이 많다는 정도의 해명만 내놨을 뿐입니다. 예. 근데 어제 검찰 보도자료 보면은 대통령만 49차례 언급이 됩니다. 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. 이 검찰이 윤 대통령 혐의를 이렇게 자세히 적시한 이유가 뭘까요?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을 보면요.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려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수사 역량 과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검찰과 공수처,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. 수사팀 내부 반발도 있었고 공수처와도 여전히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는 걸 증명하면서 내부 반발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.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.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이미 써둔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소는 물론 구속 기소까지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.